꿈 이야기 첫 번째 계기편. 레몬님께서 글을 적어주셨는데 시리즈로 가는 모양입니다. 쭉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상상님 영상 보던 한 구독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옛날에 보던 박보살 이야기, 상주할머니 이야기를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이야기도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글로 옮기는 것도 처음이고 다른 이야기들처럼 굉장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심심풀이 땅콩처럼 보고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 제목도 심심풀이 꿈 이야기로 지었고요. 플러스 수정, 글 써보라고 건의한 친구한테 글 썼다고 말했더니 제목이 이게 뭐냐고 구박 먹었네요. 내 글인데 내 맘이지. 그래도 저는 글재주가 없는 걸 아니까 친구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목이 꿈 이야기로 바뀌었구나. 심심풀이 꿈 이야기였다가 꿈 이야기로 바꾼 거다. 먼저 저에 대해 살짝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듯 하네요. 간략하게 집안 이야기를 하자면 친가 쪽에 무속인이 많다는 것과 외가 쪽에 만신이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와, 친가 쪽엔 무속인이 많고 외가 쪽엔 심지어 만신이 있었다고요? 또 어떻게 그렇게 커플이 됐을까? 엄청나네요. 아버지는 무속을 배척하시지도 선호하시지도 않으셔서 누가 신을 받았다더라 하고 가볍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외가에는 정말 대단한 무속인이 계셨다고 합니다. 만신이라고 불릴 정도였고 저의 어머니도 신병을 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무속인들한테 신을 받으라고 들으셨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신을 안 받으면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을 거라 하더니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럼에도 어머니는 티를 내시지 않고 열심히 사셔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기독교 불교 정도만 알고 귀신은 그저 무서운 이야기 속 캐릭터로 생각했었죠. 그렇게 살다가 15살 때쯤 처음으로 꿈다운 꿈을 꾸게 되고 그 이후로 영적인 걸 전부 부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상상력이 좋아서 그런지 마시멜로 침대에 눕는 거, 커다란 밀가루 반죽 위에서 뛰어노는 종류의 꿈을 많이 꿨습니다. 한마디로 개꿈이죠. 그렇게 15살이 되고 공부하기 싫고 만화를 즐겨보던 중학생으로 성장하니까 그마저도 꿈을 안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다가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 장소는 그 당시에 실제로 살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혼자 집을 지키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려서 인터폰으로 보니 웬 흰색 도포를 입고 검은색 갓을 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저는 이 근처에서 사극이라도 찍나보다 싶었고 인터폰에 대고 말했죠. 보기 쉽게 대화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 내용은 기억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니 대충 이렇게 대화를 나눴구나 하고 넘겨주세요. 누구세요? 실례가 안 된다면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니 저는 당연히 된다고 하였고 문을 열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식탁 의자에 앉는 걸 확인하고 밥, 국, 반찬을 차려드렸지요. 차린 건 별로 없는데 부족하시면 더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말씀 없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앞에 앉아서 할아버지를 보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밥을 싹싹 드시고 갓을 벗어서 식탁 위에 잠시 내려두셨습니다. 그러곤 제 두 손을 꼭 잡으시고 정말 인자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잘 먹었다. 존댓말을 하시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반말을 하시기에 조금 이상했어도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말을 놓으실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식사를 잘 드셨기에 뿌듯한 마음이 들어 웃으며 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음에 드시고 싶으시면 또 오세요. 그래, 잘 지내라. 그러고 꿈에서 깼습니다. 예, 심심하다고 말씀드렸죠? 제 꿈 내용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꿈다운 꿈을 꾼 거라 곧장 어머니한테 가서 꿈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꿈 내용을 다 들으신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달력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 외할아버지 기일이다. 와, 신기하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괴담이라고 해봤자 모두가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무서운 이야기만 들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 위에 학교를 짓는다, 밤에 학교 가면 뭐가 나온다 등등 뭐 이런 이야기만 알았죠. 참고로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외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건 성함과 초상화 한 장이라 뭐가 없네요. 굳이 보태면 제 얼굴과 성격이 외할아버지를 닮았다는 거? 그것뿐이죠. 떨떠름한 채로 학교에 등교해서 아침 시간에 엄청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을 기점으로 꿈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꿈을 꾸는 것은 아니고 뭔가 현실적인 꿈도 꾸고 그러다가 가뭄에 콩나듯 영적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꿈을 꾸고 나서 남들보다는 조금 영적으로 예민해진 것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거나 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경지? 그런 건 아닙니다. 평소에 뭔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다만 꿈에서 나온 게 가끔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한참 뒤에 제가 타로를 취미로 하게 되며 알게 된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께 여쭤보니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조상이 꿈에 나오면 절대 밥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밥은 그 집의 수명? 운? 뭐 그런 거라서 조상이 후손에게 그걸 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내 밥 잡수신 그 할배는 뉘신지? 하여튼 여러 꿈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저의 첫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맞춤법 검사도 돌리고 최대한 글자가 안 잘리게 했는데 읽기 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응이 있던 없던 한 개 정도는 더 풀 생각인데 빠른 시일 내에 풀겠습니다. 하는 일이 있어서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면서 레몬님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간단하면서 재밌는데요? 맞춤법도 돌리시고 아주 좋습니다. 저도 편집을 해서 알지만 아무리 백날 맞춤법 돌리기를 하더라도 이게 오타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최대한 돌리면은 보는데 좀 그래도 편하죠. 아주 좋습니다. 꿈 이야기 두 번째, 예지몽 편. 안녕하세요. 다행히 시간이 나서 2편을 적으러 왔습니다. 꿈을 꾸고 결과가 비슷했던 걸 한 번에 적으려고 합니다. 여러 꿈을 엮다 보니 첫 글보다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섭지 않으니 무서운 걸 못 보는 분들도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담 겸 간단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묘한 꿈을 꾸고 나면 가끔 말이 툭 나오는 버릇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꿈에서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죠. 어머니가 운전하시고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스치듯 부딪히고 갔습니다. 저는 놀라서 뭐야? 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묵묵히 운전만 하셔서 민망했었죠. 나중에 주차해서 차를 확인하니 스크래치는 있어도 큰 이상은 없었기에 그러려니 하고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깨서 하루를 보내다가 저녁에 어머니가 집에 오시자마자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사고 났네? 크게 사고 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 신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면은 어디서 이런 게 왔어? 이러면서 그냥 이게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대잖아. 뭔가 그런 느낌으로 탁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도 아차 싶었죠. 이렇게 툭 나오는 게 가끔 있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서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는 순간 나오려고 해도 잠잠해지는데 유독 가족들한테는 툭툭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튼 그렇게 말하고 나니 엄마는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고 났는데 큰 사고는 아니었지.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다가 눈을 번쩍 뜨시고는 근데 어떻게 알았어? 하셔서 민망해졌습니다. 그래서 꿈 내용을 말씀드리니 어느 정도 납득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로 가족과 관련된 꿈을 많이 꿉니다. 그래서 이 편에는 제가 집 안에서 사이렌 역할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친척과 그렇게 교류가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명절에도 모이지 않게 되어 그저 안부만 묻고 가끔 연락 주시고 오시면 나가서 밥이나 한번 먹을 정도로요. 하지만 코로나 오기 전 저는 처음 뵙는 고모 할머니께서 타지에서 계시다가 저희 가족이 사는 지역에 오셨었습니다. 고모 할머니라 하시기엔 인사드리러 갔더니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계시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놀랐지만 덤덤하게 인사드리고 나중에 어머니께 따로 여쭤보니 이미 전신에 암이 전이되어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약을 드시며 버티시고 가족들을 보러 오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아버지, 삼촌, 고모들도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상의 끝에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집에서 케어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난 것이죠. 그렇게 요양병원에 모시고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어머니와 함께 고모 할머니를 뵈러 갔었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보다는 표정도 편안해 보이시고 차분해지셨더라고요. 신생아 때 저를 보시고 그동안 안 보셨으니 알아볼 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가서 말동무도 가끔 해드리고 하였습니다. 대단하네. 이러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3주째가 되던 날에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저는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무슨 호텔 앞에 있었는데 저는 호텔 안에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고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객실에 들어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에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옥상에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관심 없이 옥상에 돌아다니다가 그 할머니를 다시 보니 고모 할머니였습니다. 놀라서 고모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라고 해도 고모 할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고모 할머니께 굳이 답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데 고모 할머니가 갑자기 돌변하셔서 다가오셨습니다. 놀라서 보고만 있었는데 고모 할머니가 갑자기 저를 보고 욕이라는 욕을 다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먹어서 어안이 벙벙한데 고모 할머니는 한 발 더 다가와 저를 옥상 밖으로 미셨습니다.
소리도 못 지르고 제 몸은 옥상에서 밀려나 결국 건물 아래로 떨어졌죠. 정말 다행인 건 나무에 걸려서 극적으로 살았습니다. 뭐 꿈이라 상관없었겠지만 꿈인 줄 몰랐으니까요. 옆을 보니 구급차, 소방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었고 얼떨떨한 마음에 옷을 털고 있는데 무슨 기자가 와서 종이를 저에게 줬습니다. 기자는 약간 화를 내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오히려 계속 말렸지만 강행했다. 이 호텔 허가 낸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며 저한테 투정 부리듯 말했습니다.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서 뭐지? 하는 순간 뒤쪽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꿈에서 깼습니다. 쿵 소리만 듣고 꿈에서 깨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깼죠. 꿈에서 깨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1편에서 그랬던 것처럼 묘한 꿈을 꾸면 저는 무조건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속인은 아니지만 저보다 아는 게 많으시니까요. 꿈 내용을 말씀드리니 어머니는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그러곤 하시는 말씀이 고모 할머니께서 곧 무슨 일이 있으시겠구나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그 후로 일주일 뒤에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정말 마지막까지 버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날에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요양병원으로 갔었습니다. 숨쉬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고모 할머니를 뵈니 마음이 안 좋아져서 저는 병실 밖에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이 병실에 들어와서 여쭤보셨다고 합니다. 혹시 더 만나야 하실 분이 계시나요? 계시다면 전화 통화라도 한번 해서 환자분께 들려주세요. 그분 때문에 환자분이 못 가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없다고 하셨다가 아직 뵙지 못한 고모 할머니의 막내 삼촌 생각이 나셔서 있다고 하시고 바로 전화를 거셨다고 합니다. 막내 삼촌이 전화를 받고 어머니는 지금 어머니가 위독하시니 하고 싶은 말씀 하시라고 하셨답니다. 막내 삼촌은 엄마 나 땡땡이에요. 나 지금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막내 삼촌이 지금 가고 있다. 사랑한다고 말하니 고모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숨소리가 약해지시다가 바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기억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가장 강한 것은 산 사람의 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고모 할머니는 간호사가 아무리 확인해봐도 도저히 버틸 수 없는데 버티고 계셨다고 합니다. 뼈까지 암이 전이된 어르신이 산소 포화도가 극도로 떨어진 상태로 버틴다는 건 보통 의지로는 힘들겠죠. 이 꿈은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 돌아가시기 전에 꿨던 꿈이었습니다. 다른 꿈을 떠올려보니 짧지만 강렬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만 콕 박혀있는 걸 좋아하는 저는 어김없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는 제가 정말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튀는 행동도 안 하고 지내다가 한 거리를 혼자서 걷고 있었습니다. 조금 이상한 거는 거리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 걷고 있었다는 거죠. 가게에 종업원도 없이 불만 켜져 있고 거리에는 저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가 거리에서 난동 부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비틀비틀거렸고 나이가 못해도 한 60대처럼 보여서 왜 저러고 계시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가까이 다가가니 이 어르신은 약주를 거하게 드셨었고 온갖 쌍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발 개 멍멍이가 이 미친 호라호라 이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요.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욕으로 도배된 말만 하시는 걸 보기만 했습니다. 와 구정물을 드셨나 입이 너무 험하시다 이런 생각을 할 때쯤 젊은 남자들이 오는 걸 봤습니다. 뭐 젊다고 표현했지만 나이는 잘 모르겠고 키 크고 온통 새까만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와서 말없이 어르신을 양쪽에서 잡고 끌고 갔습니다. 어르신은 욕은 많이 해도 그대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러곤 꿈에서 깼죠. 와 저승사자인가 보다. 당최 이게 무슨 꿈이야? 황당한 마음에 잊고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쯤인가 TV를 어머니랑 보고 있는데 영화 속에서 배우가 욕을 하는 장면이 나오니 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나 오늘 욕쟁이 할아버지 나오는 꿈 꿨는데 뭔데? 설명. 예감이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대화가 마무리되고 대충 넘겼습니다. 큰일이 아니겠지 하고 넘기고 3일 뒤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부고장을 받았습니다. 부고장을 받고 생각하니 큰아버지가 항상 약주하시고 시비 걸어서 사람들과 많이 다투셨습니다. 어렸을 때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능숙한 욕솜씨와 싸움질을 보고 놀란 기억도 나네요. 그런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니 얼떨떨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어머니도 꿈 내용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지나가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네가 선몽을 꾸는 것 같다. 어머니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씀하셨고 제가 그런 꿈을 꾸는 걸 달갑게 여기진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초능력 같아서 신기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잠이나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 봤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태몽처럼 누구나 한 번씩은 의미 있는 꿈을 꾸는 거 아닌가 했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으니까 나도 2번은 맞출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줄만 알았는데 또 다른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는 친할머니 꿈인데 원래 친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셨습니다. 몸도 불편하시고 치매 증상도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참하신 분이라 간호사 선생님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정말 고운 할머니라며 좋아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네요. 친할머니께서 치매 때문에 제 이름 한번 불러주시지 못하고 늘 누구야? 라고 물으시던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남들처럼 할머니가 다정하게 이름 한번 불러주는 걸 듣고 싶었거든요. 아직도 마음속 한켠에 남아있네요. 한 달이면 될 것 같던 할머니의 병원 생활이 2달, 3달 늘어가다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보이던 것은 흙길이었습니다. 뭐지? 싶어서 앞을 보니 두 줄로 나란히 서서 앞으로 가던 행렬 가운데 제가 있었죠. 주위를 둘러보니 온통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고 저희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놀라서 가만 보니 저는 아버지 뒤를 따라 걷고 있었고 앞에는 흰 상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상여 소리도 들렸습니다. 상여 소리를 표현하자면 지금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이런 식의 곡소리 같은 겁니다. 앞을 보니 산으로 곧장 걸어가고 있는 걸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누가 돌아가셨구나 라고요. 그러고 꿈에서 깼습니다. 누가 봐도 직관적인 꿈이라 곧장 어머니께 전화로 알렸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너무 어머니께 의지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족 중에 이런 걸 알 사람이 어머니밖에 없는걸요. 어머니는 듣자마자 알겠다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보름도 안 돼서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와... 아니 이게 또 꾸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런 걸 꾸게 되니까 힘들겠다. 저에게 이름 한번 불러주지 못하셨지만 갑자기 눈물이 흘러서 가는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장례 때는 정신 차리고 안 울다가 끝나고도 펑펑 울고 지금도 마음이 먹먹한 느낌이 듭니다. 그 먼 납골당도 종종 가서 속으로만 간절히 기도했죠.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면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라고요. 아무튼 이런 사건들이 있어도 그냥 때려 맞춘 거 아니냐, 우연의 일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법도 하지만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에 알아차린 분도 몇몇 계실 겁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신 이야기만 주르륵 적었을까 싶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덧붙이자면 고모할머니, 큰아버지, 친할머니 모두 줄초상이었습니다. 보통 1년 안에 2명 이상 연이어 상을 치르는 경우를 줄초상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안은 2달 간격으로 줄초상이었죠. 뭐 집안 분위기는 말씀 안 드려도 예상하셨겠지만 좋지 않았고요.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주변에서 4분이나 돌아가셨으니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싶었습니다. 다들 연세가 있으시니 그럴 수도 있지 하시지만 2달 간격으로 초상이 나면 좋게 느낄 수 없죠. 뭐 이 이야기도 꽤 지났으니 지금은 과거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이후로 저는 집안에 사이렌? 뭐 그런 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 교통사고 꿈처럼 자잘한 꿈도 꾸니까 제가 꿈만 꿨다 하면 어머니는 긴장부터 하십니다. 진짜 그럴만하네요. 한 번은 제가 진지한 표정으로 꿈을 꿨어요 라고 하니 어머니가 제 표정을 보고 설거지하던 중간에 바로 나오셔서 제 옆에 앉으시더라고요. 긴장하시면서 뭔데? 라고 하시기에 어머니의 눈을 보고 진지한 표정으로 건물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는데 나 아직도 키 크나? 이 한마디 했다고 얼마나 욕하시던지. 근데 부모님을 놀릴 수 있는 기회는 얼마 없잖아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다들 아시죠? 그래도 그 뒤로 사이렌 오작동 안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졌는데 글솜씨가 좋지 않아 걱정되네요. 꿈 하나 더 풀어야 딱 좋을 것 같은데 이미 6천자가 넘으니 여기서 한번 쉬겠습니다. 글을 보는 분이 별로 없다면 조용히 쭈그리겠습니다. 모두들 꿈꾸지 않고 개우는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꿈 이야기 3번째, 다른 존재. 안녕하세요. 2편에서 꿈 하나만 더 붙이면 좋을 것 같아서 빨리 왔습니다. 이번 소제목을 다른 존재라고 한 이유는 꿈에 나온 존재를 잘 몰라서 모호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도 힌트를 줬으니까 좋다고 해야 하나요? 그럼 바로 이야기를 풀겠습니다. 이번 꿈은 제 가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데 분위기가 싸늘해서 잔뜩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현관문 밖에서 노크를 하는 소리가 들렸죠. 평소라면 누구냐고 물어볼 법도 한데 꿈에서는 바로 뛰어가서 현관문에 있는 잠금 장치를 모두 잠그고 몸으로 문을 막아섰습니다. 말없이 확인해보니 남자 하나만 달랑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 밖에 문 열라고 노크하면서 눈꼬리를 돌리는데 호러 영화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를 어떻게든 회유해보려고 다정하게 말하면서 노크도 하던데 점점 남자, 여자, 어린애 목소리가 섞여서 들렸습니다. 점점 손으로 두드리는 소리도 커지고 살짝 엿보니 아주 떼거지로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도 눈꼬리를 돌리는 것도 점점 심해져서 혼자서 막기에는 힘들고 정말 오싹했습니다. 항상 약골이라는 소리만 듣는 제가 무슨 배짱으로 막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막지 않으면 뭐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영화 부산행에서 좀비 떼가 달려드는 걸 문을 닫고 몸으로
몸으로 막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만큼 현관문 하나 열려고 엄청 발광을 해대는데 최선을 다해서 막았습니다. 나중에는 회유할 생각도 안 하고 문 열어! 문 열어! 니까짓 게 이걸 막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문을 열고 싶겠습니까? 계속 버티면서 이거 못 막으면 안 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서 등골이 서늘해졌죠. 문을 막고 있는 상태에서 고개만 돌려 뒤를 보니 한 남자가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말했죠. 못 막았네. 나 들어왔어. 이거는 분명히 기억하고 이 꿈은 꿈 일기에 기록까지 해서 잊기도 힘드네요. 1편에서 제가 타로를 취미 삼아 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때 꿈 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권하신 분이 있어서 잠깐 기록으로 남겼었어요. 꿈에서 깨자마자 기록하다 보니 개발 세발이라 저도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야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꿈은 무서웠어요. 꿈에서도 듣자마자 오싹해져서 깼습니다. 꿈 내용이 저 모양인데 기분도 안 좋고 해서 아침부터 얼굴이 죽상이었죠. 오랜만에 푹 자려고 했는데 망쳤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고 식탁 의자에 앉아서 어머니를 보자마자 제 버릇이 나왔습니다. 3개월 안에 초상 나겠다. 그 뒤로는 초상 안 나. 아니 저렇게 툭툭 던져버리면은 그 받는 게 더 무서워요. 아니 심지어 맞췄던 일들이 많았잖아 그 전에. 진짜 헉한다니까. 그냥 덤덤하게 툭 나오는 거라 다 말해놓고 놀랐어요. 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으셨고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뭐가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을 뱉는 거라 저도 답답하죠. 어머니는 또 꿈 꿨냐며 당장 말하라고 하셔서 꿈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원래라면 대충 그게 무슨 꿈일 거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말없이 얼굴을 굳히시고 한숨을 푹 내쉬더니 모른 척 하셨습니다. 답답해서 뭔데요? 뭔데 그래요? 하니 집안에 초상이 날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친할아버지가 편찮으셨고 작은아버지도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어머니는 이 상황이 뭐랄까 그냥 되게 복잡하시다고. 만약 초상이 난다면 동시에 나진 않았으면 한다고만 하시고 말을 아끼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 저도 꿈에 대해 말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3개월 안에 초상이 났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죠.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진 몰라도 작은아버지 안색을 살펴보니 병색이 짙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6년 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른들은 모여 대화를 하다가 결론을 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에 모시고 할머니는 납골당에 모실 수는 없다며 할머니도 할아버지 옆에 모셔야 한다고요. 그렇게 할아버지 유언으로 산에 모시게 되었고 할머니도 납골당에서 모시고 산에 모셨죠. 비 오는 날 우산도 안 쓰고 비석 앞에 서서 묵념할 때 느껴지는 고요함은 잊기 힘드네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머니가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거셨습니다. 저번에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꿈 꿨었지? 상여 뒤 따라가는 꿈? 그 산으로 가는데 막 곡소리도 나고 그랬었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질문의 의도를 알아챘죠. 어쩌면 할머니도 산에 모시게 될 거라고 암시하던 꿈이었나 싶었습니다. 추측일 뿐이지만 지금까지도 산에 모시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글 내용이 나쁘지 않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지르고 나니 저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항상 돌아가신 얘기만 해서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이런 쪽은 밝은 것보다 어두운 게 많으니까요. 다들 면역이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내림 꿈을 풀어볼까 합니다. 안 궁금하신데 제가 막 글을 지르는 거 아닌지. 크크크.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기를. 꿈 이야기 4번째 신내림 편. 안녕하세요. 피곤한 이틀을 보내고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요즘에도 꿈을 자주 꾸니까 몸이 피곤하네요. 봄, 가을만 되면 꿈도 자주 꾸고 살짝 민감해지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 좀. 신내린 꿈 얘기 풀기 전에 살짝 사담을 하자면 저는 유독 풍경이 예쁜 꿈들을 가끔 꿉니다. 어제도 예쁜 꿈을 하나 꿨는데 좋은 꿈은 아니었습니다. 큰 벚꽃나무에 달린 꽃잎 색깔이 정말 예쁘고 바람에 흐드러지는 걸 보고 있으면 저절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흰색, 분홍색, 보라색, 가끔은 노란색 꽃잎을 가진 나무도 있는데 그 꽃잎 하나하나가 약간 반짝이면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무리 꽃 관련 축제를 다니고 사진으로 봐도 꿈에서 본 것만큼은 마음에 와닿지 않을 만큼요. 종종 이런 꿈을 꾸면 깨기 싫은데 이쪽 전문가 분들한테 여쭤보면 늘 저승 다녀왔네 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제는 꽃 구경이나 실컷 하고 옵니다. 제가 꿈속에서 선명한 색감으로 지나치게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펼쳐지면 대부분 영계를 다녀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영계와 저승이 비슷하게 불리긴 하는데 하필 어제 꿈은 물 건너서 간 섬이라 확실하다네요.
이런 꿈을 꾸고 나면 살짝 피곤해서 어제는 카페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컨디션 회복을 하였으니 글을 작성하러 왔지요. 먼저 시간의 흐름을 보면 1편, 4편, 2편, 3편으로 정리되네요. 1편으로 기점으로 저는 신내림 관련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이건 또 제가 만들어낸 자유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누른 굿이라도 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자, 누른 굿은 신내림을 피하고자 하는 굿. 글을 쭉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대부분 전조 증상 같은 거 없이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다가 꾸는 꿈이기에 꿈 위주로 풀겠습니다. 실제 다녔던 중학교가 꿈의 배경이었고 친구들이랑 놀면서 평범하게 보냈습니다. 중학교에 뒷산이 있으니 점심시간에 가서 놀자며 친구들이랑 같이 산으로 갔죠. 술래잡기도 하고 얼음땡 놀이도 하면서 보내다가 한 친구가 숨바꼭질을 하자고 했습니다. 하필 찾는 걸 제일 못하는데 술래를 하게 되어 숫자를 30까지 세고 찾으러 다녔습니다. 교실도 아니고 산속에 숨으니까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야, 어딨어? 나 못 찾겠어. 말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한숨을 푹 내쉬고 돌아다니면서 나오라고 말해도 나오지 않으니까 나중엔 지쳤습니다. 그래서 나무 아래에 서서 쉬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남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여기서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찾아줄 수 있니? 친구들을 찾는 김에 찾으면 될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죠. 희한하게도 꿈에서는 경계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도 무슨 부탁을 해도 항상 오케이 하는데 꿈 깨고 나면 답답하죠. 이번 꿈에도 부탁을 받아서 카드를 찾는데 웬걸 바로 옆에 카드들이 여러 장 있더라고요. 한두 장 있는 게 아니라 최소 25장 정도는 됐었습니다. 바로 아저씨한테 말씀드렸죠. 아저씨, 여기 카드 있어요. 그래, 그걸 순서대로 정리해서 줄 수 있겠니? 아무리 봐도 이상한 부탁이지만 꿈에서는 네, 해드릴게요 했습니다. 꿈속 나이는 10살도 안 되는 것 같네요. 요즘 초등학생도 안 들어줄 부탁을 냉큼 들어주기나 하고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보니까 트럼프 카드처럼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서대로 주우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탁 맑아지더니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카드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손 털고 숙였던 허리를 펴고 남자를 보는데 남자는 무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워서 그걸 보는데 등골이 서늘해져 꿈에서 깼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카드 안 줍기를 잘한 것 같네요. 이 꿈이 끝나면 좋을 텐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요즘 공버스를 보는 분들이라면 꿈속에서 버스 탄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 안 좋은 버스를 종종 타는 게 바로 접니다. 수영장을 갔다가 버스에 올라타서 자리에 앉았는데 이 버스가 산으로 향했습니다. 생긴 건 일반 시내버스처럼 생겼는데 그 이웃집 토토로에 나오는 고양이 버스처럼 그대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 보통 꿈에서 버스 같은 거 타면은 저승으로 간다, 이제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사진처럼 생긴 문턱을 넘어서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진을 올리셨는데, 자, 요런 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턱을 넘어서 산을 탄다고? 와씨, 황천길인가 보다. 누가 봐도 풀이 우거진 곳을 계속 달리며 산 정상으로 가는데 꿈에서도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그러다가 창문 밖 풍경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일반 산이 아니라 점점 초등학교 모래 운동장 같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산속에 이런 것도 있나 싶었을 때 여러 초가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가집에는 새끼줄이 달렸었고 오색실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느 초가집에는 흰 소복을 입은 여자도 있었고 다른 집에는 화려한 한복을 입은 여자도 보였죠. 여기 사는 사람인가 싶어서 창문으로 쭉 주위를 살펴보는데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자가 버스 쪽으로 뛰어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이게 뭐지? 싶어서 자세히 얼굴을 보니 눈이 있어야 할 곳에 눈이 없고 시커먼 걸 보자마자 됐다 싶었죠. 바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미친듯이 산을 뛰어내려가는데 색동저고리 입은 여자가 미친듯이 쫓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뒤에서 색동저고리 입은 여자가 거기서! 라고 소리치지만 더 빨리 뛰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버스가 들어온 문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헉 하고 깼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리던 것도 기억나네요. 그 뒤로도 무속인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쫓기는 꿈을 엄청 꿨죠. 막 쫓기다가 이런 문을 찾아서 문턱을 넘기면 꿈에서 깨니 쫓기면 무조건 뛰어다니면서 저런 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꿈을 최소 주 4, 5회 정도 꿨고 6개월 정도 지속되었죠. 와, 지치겠다. 아니 잠만 자면 자꾸 이런 꿈 꾸면은 힘들겠다. 나중에는 너무 지치니까 눈에 생기도 없어졌고
야근한 직장인처럼 안색도 나빠졌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간혹 길거리에서 한복 입은 사람을 보면 흠칫 놀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꿈 하나를 또 꿨습니다. 어머니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도시 풍경이었는데 점점 민속촌 분위기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내리라고 해서 내리니 어떤 초가집이었습니다. 초가집 치고는 꽤 컸는데 거기서 할머니 두 분이 버선발로 뛰어오시며 환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다시 차에 타셨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주위를 둘러보는데 할머니 두 분이 잘 왔어 어서 들어가자 응? 이런 식으로 저를 초가집 안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거기 들어가자마자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며 흰 소복 같은 거를 주시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보고만 있으니까 할머니 두 분은 엄마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말을 잘 들어야지 하시며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도 넙죽 알겠다고 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습니다. 으이구, 진짜 이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할머니가 옷 갈아입기 전에 몸을 씻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빨간 대야에 찬물이 담긴 거 보고 기겁했는데 할머니가 억지로 저를 넣으셔서 찬물에 몸을 씻었습니다. 샴푸나 바디워시는 사용하지 않고 찬물에 씻고 흰 소복을 입었습니다. 할머니가 머리를 묶어주시고 흰색 종이 모자를 씌워주시며 손에 이파리 달린 대나무랑 다른 손에는 치어리더가 쓸 법한 흰색 수술을 쥐어주셨습니다. 하면서 참고 사진이 이건데 이거 무당 그 신기 온 거 아니에요? 이거 신기 온 건데? 헐. 그리고 저를 거실처럼 넓은 공간에 데리고 가서 자 이제 뛰어라 이러시더라고요. 잘 모르는 상태로 일단 제자리에서 뛰었습니다. 옆에서 잘한다 옳지 추임새를 넣어주시면서 지켜보시다가 할머니 두 분은 다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계속 뛰라고만 하셔서 뛰는데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래 체력이 안 좋은데 꿈에서도 안 좋았죠. 벽에 시계가 있어서 보니 40분 정도 뛰다가 가만히 서서 숨을 고르고 할머니가 들어가신 방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할머니 두 분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1. 이제 어쩔 거요? 할머니 2.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 할머니 1.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닌겨? 이렇게 서로 다투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말씀하시기를 할머니 2. 애속 알맹이는 쓸만한데 어째 껍데기가 저 모양이고 알맹이는 깨끗하고 마음에 드는디. 할머니 1. 암만 그래도 그렇지 몸뚱아리가 시장 좌판에 파는 2,000원짜리 물건보다 못하는디? 여기서 정말 열받았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던 애는 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파는 2,000원 물건보다 못하다니요. 그래서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요? 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거기 있는 물건들을 다 엎었습니다. 조폭이 집안을 뒤집어 엎는 것처럼 손에 잡히는 거는 모두 뒤엎으면서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데리고 왔고 할머니니까 토 안 달고 얌전히 하라는 거 다 하고 있는데 뒤에서 욕이나 하고 계시니 제가 하고 싶겠습니까? 싹 다 간도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는데 할머니 두 분은 미안하다며 그런 뜻이 아니라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린 저는 머리에 쓴 모자도 던지고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초가집을 나와서 땅을 밟는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우연인진 몰라도 몸살이 났습니다. 약 먹고 하루 이틀 쉬니까 낫더라고요. 그 뒤로는 무속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저를 쫓아오는 꿈은 안 꾸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은 거죠. 신내림 받으려다가 엎은 건 명확하니 꿈 해몽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푹 잘 자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저승은 가지만 신내림 꿈은 안 꾸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4,500자가 조금 넘는 글을 읽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꿈 이야기를 풀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요. 뭔가 딱 떠오르면 좋을 텐데요. 꿈 일기장을 열심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하면서 꿈 이야기 4번째 신내림 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꿈을 이런 꿈만 꿀까? 아니 꿈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운데? 꿈 이야기 5번째 전생편. 안녕하세요. 피곤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악몽을 꿔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잠도 못 자고 바카스만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쓴 꿈 이야기 볼만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사자는 죽겠네요. 원래는 꿈 이야기도 한두 편 쓰고 끝내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 자꾸 늘어나네요. 그래도 한 주제를 제목 적었으면 제목에 관련된 꿈은 최대한 엮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글을 쓸 때 피곤한 상태여서 적긴 하지만 오늘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적고 있습니다. 바카스에 의존해서 글을 쓰고 해가 밝을 때 맞춤법 검사기를 돌리고 올릴 글이니 조금만 양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글 쓰는데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먼저 전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드라마, 도깨비, 구미호디언, 이번 생도 잘 부탁해 등등 여러 드라마에서 전생을 다루더라고요. 다 본 건 아니지만 이번 생도 잘 부탁해 드라마가 19회차 생을 살고 있는 여주인공이 그나마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전생을 알고자 해도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수백 수천의 생을 거쳐왔기 때문에 내 전생을 다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수백 수천의 생을 알아내야 하는 거죠. 전생 타로라든가 무속 쪽에서도 전생을 알아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지금 생에 깊이 연관된 전생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 전생에 빠져있는 분이 계시다면 되도록 전생을 알아보는 비용으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높아심에 말씀드리자면 제 이야기는 재미로 봐야 하는 거 아시죠? 저도 전생이 그렇게 많을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본의 아니게 타로 마스터 무속인과 연이 있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게 100% 정답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저도 전생 타로를 보고 난 이후에 취미로 타로를 입문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봤던 전생 타로를 간략히 풀고 전생 관련된 꿈 이야기를 풀겠습니다. 원래도 그렇게 강렬한 이야기를 풀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여운이 남을 이야기가 없으니 더 심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 그림에 들어가는 상상도 하고 저 그림 속에 서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도 하곤 합니다. 그러다 괴담을 접하게 되고 무속에 흥미를 느끼니 나중에는 타로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타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설명드리면 타로는 78장의 카드가 한 세트로 이루어진 점술 카드입니다. 메이저 카드 22장과 마이너 카드 56장으로 나누어지며 카드를 잘 썼고 뽑아서 뽑은 카드들을 질문에 맞게 해석해주는 사람이 타로 리더 혹은 타로 마스터라고 불립니다. 그때는 타로 하시는 분도 꽤 많았고 그분들이 온라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셨습니다. 특정 사이트에서 무료로 타로 봐주는 경우도 많아서 종종 들어갔었습니다. 요즘 들어가니 무료로 봐주는 글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네요. 항상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눈팅만 하다가 전생 타로를 무료로 봐주겠다는 글쓴이에게 봐줄 수 있냐고 댓글을 단 게 시작이었죠.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봐줄 수는 있지만 댓글 쓰는 게 불편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넘어갔습니다. 일회용 채팅방 만들어서 댓글 단 사람인 걸 인증하고 전생 타로를 봤었습니다. 글쓴이가 저에게 어떤 전생을 보고 싶냐고 했습니다. 그때는 전생 타로를 볼 줄 몰랐던 저는 아무 전생이나 하나 알려달라고 했었죠. 글쓴이는 타로를 뽑을 동안 질문에 집중해달라고 하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몇 분 동안 기다리고 글쓴이가 톡을 보내왔습니다. 편의상 타로 봐준 글쓴이를 토끼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로 태어났고 보이기에 5살에서 6살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몸도 안 좋았다죠. 그런데 건강이 안 좋은 건 부모님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거냐 라고 물어보니 그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나무를 하러 가시는 것 같고 어머니는 천연 염색을 해서 그 천을 팔아 집안 살림에 보태셨답니다. 문제는 이 천연 염색하면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제가 점점 시름시름 앓게 된 거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고 있는데 토끼가 보낸 톡을 보고 놀랐습니다. 부모는 네가 왜 아픈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힘들었대. 계속 연기를 마시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네. 단명해서 안타까워. 그래서 너는 지금 기관지가 안 좋게 태어났을 텐데. 예, 저주받은 유전자로 뽑히는 천식과 비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숨을 쉬기 힘들어서 소화용 네뷸라이저를 매일 아침마다 사용했었습니다. 네뷸라이저가 뭐냐면 기관지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질환 환자들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처방된 약물을 넣고 기계에 연결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면 약물이 기화되어 흡입하게 됩니다. 익명 사이트에서 내 이름도 성별도 하다못해 목소리도 모르는 사람이 말하니 더 놀랐었죠.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토끼는 아무 전생이나 알려달라고 해서 카드를 뽑아봤는데 지금 생에 관련된 전생이 나온 것 같다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타로의 매력에 빠졌죠. 본업으로 하진 않았고 지인들을 봐주면서 재미를 봤습니다. 그렇게 전생이라는 것에 흥미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전생 타로를 보고 싶어서 공부도 해보고 토끼한테 조언도 구하고 했는데 한 사람의 생을 읽어내는 건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싶어서 때려치웠습니다. 가끔 토끼가 말해주는 전생 얘기나 듣고 말았죠. 그러다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5살에서 6살 된 남자아이로 나왔습니다. 배경은 옛날 조선시대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선은 아니고 다른 아시아 대륙에 속한 나라인 것 같은데 마치 조선시대처럼 보였습니다. 산 근처 마을 같은데 초가집,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왜 허술해 보이는 집 있지 않습니까? 판저촌 같은 마을에서 저는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합판 비슷한 것에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그저 엄마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이런 식으로 엄마를 찾고 있었죠. 간혹 길거리에 지나가는 어른들이 있어서 붙잡고 여쭤봤습니다. 혹시 뭐뭐한 집을 찾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엄마를 꼭 만나야 해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은 희죽거리며 다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꿈속에서도 저 사람을 믿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알려주신 길로 갔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집은커녕 점점 인가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혼잣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딨어? 그러다가 어떤 골목에서 지쳐 쓰러졌고 그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놀라운 건 여기서 꿈이 깨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른들이 모여서 제 시체를 제가 죽은 그 자리에 묻고 그 위에 꿈속의 저랑 똑같은 외형으로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러곤 그 동생의 기도를 하고 음식을 놔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말하기를 이 아이가 우리 마을을 지켜줄 거야 라며 자신의 아이에게 설명하는 장면을 끝으로 꿈에서 깼습니다. 이게 무슨 개꿈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엄청 생생해서 다른 타로 리더한테 꿈을 말했죠. 다른 타로 리더를 부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꿈이 생생한데 묘해요. 그쵸? 아무래도 전생 같은데요? 에? 이게 뭔 말인가 싶어서 타로를 봤는데 이게 저의 수많은 전생 중 하나라 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영적인 부분이 아예 아니고 개인차가 있다고 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꿈에서 살다가 깼네, 꿈에서 죽었네 하는 걸 잘 들어보면 간혹 전생을 엿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꾼 꿈은 조금 특이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나 무당의 욕심으로 어린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은 아이들은 신처럼 강제로 묶이는 경우도 있었고 악귀가 되어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전자에 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어른들이 희죽거리며 다른 길을 알려주셨다고 적었었는데 이 어른들이 지금 친척 어른으로 인연이 엮여 있다는 말도 해주셨습니다. 와, 이런 악연을 친척으로 엮어버린다고? 어떻게 이래? 어른과 아이로 만난 인연은 어른 쪽에서 아이한테 갚아야 할 것이 있어서 엮이는 경우가 태반이라죠. 뭐 믿거나 말거나. 묘하지만 그렇게 처음으로 전생과 관련된 꿈을 꿨습니다. 희생양이 된 저의 전생을 꿈에서 보고 시간이 흐른 후에 다른 꿈을 꿨습니다. 배경은 어디 고풍스러운 건물이었고 약간 중세 유럽 같았습니다.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좋은 곳에서 살고 있었고 이번에는 여자아이로 한 10살에서 12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빠도 2명 정도 있었고 아버지는 왕처럼 보여서 추측하는 건데 저는 공주 비슷한 지위였던 것 같습니다. 오, 이번에는 잘 태어났었네. 가족끼리 사이도 좋았는데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것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오빠한테 안기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녀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차 한 잔 달라고 했습니다. 그 시녀는 말없이 고급진 찻잔에 홍차처럼 보이는 차를 부어주고 나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홀짝홀짝 마시다가 졸려서 침대에 가려고 했죠. 그런데 의자에서 일어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리며 풀썩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시야가 흐려지더라고요. 의아하던 찰나에 오빠가 들어오고 놀라며 저를 안아들었습니다. 오빠는 엄청 놀라더니 막 울기 시작했고 저는 힘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딱히 아프지도 않고 괜찮은데 울지 말라고 해주고 싶은데 이 생각을 하다가 다른 오빠랑 아버지가 들어와서 저를 보고 우는 걸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꿈에서 깼습니다. 제가 워낙 꿈을 많이 꾸고 그러니 이번에도 블루한테 말씀드렸죠. 글쓰니 와, 제가 꿈에서 공주도 해봤어요. 그리고 꿈을 설명. 근데 너무 빨리 죽어서 아쉽네요. 참. 전생 같은데요? 에? 예, 그 꿈이 전생이랍니다. 암살당했네. 블루는 항상 개꿈이면 개꿈이다, 의미 있는 꿈이면 의미 있는 꿈이다 명확하게 말해주십니다. 근데 이번에도 전생이라 하니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재미로 전생을 보고 그러는 거지. 전생에 몰두하지 않는 저는 대충 넘겼습니다. 또 잊고 지내다가 우연한 기회로 또 다른 타로 리더를 만나게 되었죠. 편의상 또 다른 타로 리더를 나무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취미삼아 타로를 하는데 타로 리더들끼리 만나면 점 보면서 놉니다. 일반 사람한테는 복비? 뭐 그런 걸 받지만 리더들끼리는 복비를 주는 대신 서로 점을 봐주는 거죠. 딱히 현생은 궁금한 것도 없으니 판타지 소설이라 생각하고 전생 타로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 글쓴이님은 되게 신기하네요. 예?
원래 전생 타로를 보면 거의 대부분 기승전결이 보여요. 그렇게 읽으라고 배우기도 하고요. 근데 글쓴이님은 기승까지 보이고 전결이 안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글쓴이님은 늙어가는 게 안 보인다고요. 전생 타로 보면서 특정 전생을 보고 싶은 것도 아닌데 단명한 전생을 보는 것도 흔하진 않은데 이거 계속 태어나는데 계속 단명하나 보다. 암살당해서 죽고 뭐 병 때문에 죽고 음모 때문에 죽고 와 진짜 살벌하네. 나무가 봐준 전생에서 저는 젊은 남자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혼자 꾸준히 수련하는 젊은 남자 스님인데 갑자기 타로 내용이 중간에 툭 끊어졌다고 합니다. 나무는 카드를 몇 장 더 뽑아봐도 늙어가는 게 보이지 않고 수련하다가 죽은 걸로 보인다는 거죠. 단명한 전생만 봐서 그런 거 아니냐고 반문하려다가 그 전에 겪은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으로 전생 타로를 본 이야기에서도 5살에서 6살, 희생양이 된 전생 꿈도 5살에서 6살, 두 번째 공주 전생 꿈도 10살에서 12살에서 생을 마감했었죠. 그래서 그냥 그렇군요 하고 넘겼습니다. 또 한참 지나서 블루를 다시 만났습니다. 말끝에 전생 얘기가 나와서 저는 위에 서술한 내용을 모두 설명했죠. 잠시 고민에 잠긴 블루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쩌면 제가 평소에 꿈을 자주 꾸는 이유를 알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말해주시기를 저의 영혼은 낡았는데 깨끗하답니다. 영이 낡았다는 건 그만큼 지내온 생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상하게 영이 맑은 이유가 단명을 해서 그럴 수 있다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나이 먹고 사회생활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때가 묻기 마련이죠. 그런데 저는 때가 묻기 전에 죽어버려서 순수한 상태로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마치 게임 진행이 마음에 안 들면 게임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요. 이런 경우가 흔치도 않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네요. 그건 또 무슨 말이냐고 여쭤보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맑다는 건 쉽게 말해 영혼의 색이 흰색이라고 보면 돼요. 흰색이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색깔이지만 그만큼 오염되기도 쉬운 색깔이기도 해요. 이해되시나요? 예, 이해돼요. 글쓴이님 집안 내력도 있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것도 꿈을 자주 꾸는 것도 영이 맑아서 그러는 거고요. 그게 글쓴이님의 장점인데 글쓴이님이 방황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물들기도 쉽다는 거예요. 글쓴이 비행 청소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너무 영적으로 빠져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귀신 보고 싶다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 그때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글쓴이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항상 조심하셔야 해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특히 폐가나 흉가 같은 데 가시면 절대 안 가죠. 저는 쫄보라서 그런 거 못 갑니다. 괴담 보는 것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블루를 만나고 나서도 다른 무속인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저는 알아서 잘 하는데 위험한 곳은 가지 말라고요. 취미로 하던 타로를 접은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정리해보고 괜찮으면 썰을 풀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니 오늘 꿨던 악몽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데 괜찮을 겁니다. 아마도요. 꿈에서도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어머니가 어떤 남자랑 실랑이를 하고 계셨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신 안 된다고 나가! 라며 남자를 쫓아내려고 하셨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보다가 어머니께 가려는데 남자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건 권총이었습니다. 총에 맞은 어머니는 쓰러지셨고 놀란 저는 남자를 보는데 남자가 저를 보고 씩 웃으며 총을 겨누었죠. 그렇게 저도 죽었습니다. 여기서 깨면 좋은데 갑자기 풍경이 바뀌고 어머니와 저는 한 방에 있었습니다. 아기를 돌보고 있었고 꿈에서는 그 아기가 저의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을 돌보다가 손님이 찾아왔고 어머니는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막 이사 온 이웃인데 잘 부탁한다며 인상 좋은 남자였죠. 저도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하다가 저 남자는 나랑 엄마 죽인 놈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내려놓고 남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전생에 뭐였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하니 인상 좋던 남자는 금방 정색을 했습니다. 분위기는 얼어붙고 남자는 저를 째려보다가 씩 웃었습니다. 아차 싶어서 다시 수습하려는데 남자는 제 두 손을 턱턱 잡았습니다. 남자 얼굴은 여자로 바뀌고 여자에서 여우로 얼굴이 변했습니다. 오우씨, 전설의 고양이요? 제 두 손을 잡은 남자의 두 손은 모두 새카맣게 변하고 손톱이 길게 나오더라고요. 두 눈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입은 주둥이처럼 쭉 나오고 입꼬리는 쭉 찢어지더니 이빨도 엄청 많이 보이고 날카로웠습니다. 남자는 씩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 목소리는 그 목소리 필터 중에 여자인데 노이즈 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내 전생에 너랑 어떤 인연이 있었는데? 말해봐.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하고 공포스러워서 헉 하고 꿈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린 상태로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잠은 다 잤죠 뭐. 한숨을 푹 쉬고 긴장을 푸는데 떠올랐습니다. 전생 관련해서 카페에 글 쓰면 되겠다 싶은 거죠. 잘했습니다. 아주 좋은 선택.
이번 글은 꿈 이야기보다 전생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말도 하고 싶어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이런 오컬트적인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 전생에 집착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니 모두들 걱정 마시고 현생을 건강히 잘 사시는 게 어떨까요? 전생은 말 그대로 전생이니 알아봤자니까요. 오늘도 8,000자가 조금 넘는 글인데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상쾌한 하루 보내시기를 하면서 꿈 이야기 5번째 전생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와, 레모님이 뭔가 시리즈처럼 해가지고 이제 꿈 이야기를 쭉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전생 이야기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뭔가 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실현되고 그런 게 너무 신기하고 미스터리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뭐 다른 꿈 이야기가 또 있으면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